이어서 창조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관 창조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20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1억 2,240만 7천 원보다 20억 3,325만 2천 원이 증액된 131억 5,565만 9천 원을 2020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상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노사정 화합을 통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 향상 도모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을 모두 반영하였고, 신규로 근로자 복지회관 지하실 천장 보드 해체 및 1, 2층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역 노사정 협의체 상시 운영, 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노사민정 공동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천만 원 증액된 2천만 원을 2020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자 생활안정 사업은 노동상담소 운영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총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10월 모집 공고를 통해 운영 사업자가 선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특례보증 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콘텐츠 기업에 대해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 예산보다 1억 550만 원 증액된 8억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운영 기금 출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 지원을 통한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하여 기업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0만 원 감액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 창업 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의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기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에 1천만 원은 여성기업인 협의회 지원 외에 안성시 기업인 연합회에 신규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고, 생산 레벨업은 기업당 지원금을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기타 기술 닥터 사업 등에서 도비 매칭으로 시비가 일부 증가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467만 7천 원을 증액하여 6억 7,352만 2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하는 중소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판로 개척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2,400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우수 공예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 출품 지원 및 안성맞춤 명장 공예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공예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예산 대비 122만 원 증액된 7,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벤처타운,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의 유지 관리 및 환경 개선과 각종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산업단지 위탁 운영비와 환경 정비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한 8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반 시설 및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03만 2천 원을 감소한 10억 6,325만 4천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지원은 기업유치 활동 전개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공갈등 조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1,500만 원을 협의회 운영 및 갈등 관련 전문가 활동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업무 지원은 소관 시책 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지원은 기업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의 예산과 2020년 도입하는 사업으로 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 3천만 원,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시설 개선을 위한 LED 조명 개체 공사를 위한 800만 원 등 총 5,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정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성 중앙 일죽 죽산 정통시장의 공중환상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고 시설 정비 사업 예산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7,2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체험학습장 운영비, 임차료, 전기요금 등과 희망놀이터 운영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죽시장 고객센터 임차료와 시장 내 문화공연 등 상설 공연과 상인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전년 대비 1,856만 원을 증액하여 5,67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정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는 안성시장과 일죽시장의 매니저 급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시장은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일죽시장은 2019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지원을 받아 내시 비율대로 편성하는 등 총 3,366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정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차양막이 내구 연안이 강경화되어 환기 및 더위에 취약하여 전반적인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비 60%, 시비 35%, 자부담 5%로 총 9억 1,333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설 설계를 2020년 1분기 내 추진하여 시설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의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소비자센터 운영비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인부임 등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9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0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은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 홍보비 및 운영비 3,500만 원, 기본소득 박람회 시 부수 지원 1천만 원, 인센티브 지원금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는 최초 시작하는 해라 인센티브를 대부분 10%를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6%를 지급하되 명절, 축제 등 특별한 시기에 10%를 지급하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는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년도와 같은 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은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의 LED 조명을 교체하여 전기 사용량 절감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 1, 2, 3 등 57개소 경로당에 설치하는 예산으로 1억 3,46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 외 읍면 지역은 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는 단독주택의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 지원하여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2020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은 2019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력이 없는 서민층 가구에게 LPG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가스 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80%를 포함하여 1,238만 4천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자체 사업은 에너지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40억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249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LPG 가스 안전 지킴이 사업은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7,080만 원, 도비, 시비 각각 8,180만 원, 총 사업비 2억 3,440만 원의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가스 사용 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지원하며 LPG 사용 시설 점검, 현장 점검 등을 하는 등 교육비, 교육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 49페이지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무더위 쉼터 이용이 불가능한 저소득
층 독거노인 가구의 냉방기 설치와 3개월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가구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대학생, 장애인,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 운영비와 청사초롱 프로젝트 참여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근속 장려금 등 전년도 예산보다 281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3,1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스타필드 개장을 앞두고 있어 샵마스터, 클린마스터 등 맞춤 교육 과정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은 안성 일자리센터 업무 추진 및 채용 박람회 개최, 신규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는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2,398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취업 연수 지원은 두원공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여 취업률을 재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2천만 원을 2020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한경대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응시하여 선정된 한경대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2천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사초롱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층에게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고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층 취업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억 3,325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50% 포함된 사업으로 2020년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 추진하며 인건비 및 참여자 교육 등 예산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1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작업자의 능률 증대와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만 원을 증액한 2,202만 원을 2020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사업 개발에 필요한 브랜드, 기술 개발, 홍보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며 자립 기반 구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70%를 포함한 2,514만 2천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2월에 심사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09만 3천 원 증액된 1억 7,814만 원을 2020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 참여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금,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45만 원이 감액된 3,999만 1천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창업교육 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등 사회적 기업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교육을 위탁 시행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총 예산 5억 2,618만 8천 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는 행정과에서 일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출장비만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부터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12명의 직업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기본 경비는 창조경제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47만 6천 원이 감액된 5,699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창조경제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만 원이 증액된 834만 원을 2020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조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복지 증진 기금 운영 지원은 자금난으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운전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금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관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 사업 내용이 좀 많아서 질의는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진행을 하다가 뭐 질문이 더 필요할 경우에 오후로 이을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이건 설명해 주셔서 고생하셨고, 우리 기업인들이 잘 돼야지 또 우리 안성시도 잘 운영이 되는 기업이 잘 돼야지 우리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우리 안성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기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 가지고 1,000만 원인데 어떤 역량 워크숍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이제 1,000만 원 세웠던 거는 여성 기업인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매년 여성 하던. 기업인. 네, 근데 이제 안성시 이제 기업인 연합회에 그 워크숍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기업인 연합회로 1,000만 원을 더 그래서 조성하는 두 군데 이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성하고 기업인하고. 전체 기업인 연합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 산업단지 위탁 운영비가 1억이 아니 1억이 증액된 거죠? 2억에서 예. 3억. 이건 위탁 왜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산업관리공단 위탁 운영비인데요. 네. 운영비가 1억, 그다음에 이제 환경정비에 1억, 저 추가 더해서 이제 6,800만 원인가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데 이제 2016년도부터 운영비는 동결이 됐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자체 사업이 뭐가 있냐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하고 기금 수입 갖고 쓴 건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중개 수입도 자꾸 줄어드니까 이제 인건비를 자체 기금에서 갖다 쓰다 보니까 잠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더 1억 정도 더 올려서 인건비를 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환경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올해까지 해서 1억 5천을 저희가 지원을 한 건데 이제 이 부분도 그 전체 이제 공단이 늘어나면서 그 2명이 상시적으로 관리공단을 정비하던 거를 양쪽으로 그 부분도 공단에서 부담하던 거죠. 한 5,700만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던 상황인데 그 부분 공단에서 부담하던 그 부담금하고 이제 4번 하던 잡초 제거를 1회 더 플러스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5회로 늘려서 그래서 그것도 한 6, 7천만 원이 더 추가로 올리는 계산한 겁니다. 공단에서 수입이 있던 게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더 보전해 주는 거네요. 네. 그 수입이 아니 근데 무슨 부동산은 아까 뭐요? 부동산도 했어요? 공단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부동산 거래는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한 8천, 9천 됐고요. 전에는 한 2억까지도 관리공단에서 경기가 좋을 이렇게 거래가 많을 때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7, 8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 그 거래가? 이제
내놓는 사람은 있어도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일종의 그 공단 하나 그 뭐 저 뭐야 매매해가지고 써붙였잖아요.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네. 네. 아, 거기 산업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거를 저기 맡아서 했구나. 그거 수입하고 이제 공공하수 처리 네. 수입이 있는데 그거는 그 나오는 수익 가지고 거기 처리하는 그 직원들 모든 경비는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또 누구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이게 몇 명 이하의 그 사업장에 해당하는 거죠? 10인이야. 10인 이하? 아, 5인. 지금은 이제 5인 이하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10인 이하의 사업장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아니,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아이, 제가 5인 그걸 이상? 제가 우리 팀장님 예, 뭐 아니 우리 저기 위원장 예. 예,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네. 기반 환경 개선, 그다음에 근로 환경 개선, 그다음에 작업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작업 환경 개선은 50 종업원 50명 미만 중소기업 제조업이 대상이 되고요. 근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에서 300명 미만이 해당이 됩니다.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업종이 몰려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고요. 5개 업종이 몰려 있는 그런 뭐 예. 산업단지 비슷한 예, 소규모의 그런데 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예, 그런 게 지원이 됩니다. 예, 뭐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중소 업체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이 중소업체들이 최저임금하고 이 어려운 경제 때문에 상당히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올해 작년 대비 너무 감액이 많이 돼서 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을 해서 내려온 건데 저희가 한 36개 업체 신청을 받았는데 도에서 한 23개 업체 정도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근데 이것도 올해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 두 번째 뭐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년도도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한 1, 2위로 받은 겁니다. 선정을 많이 받은 건데 이제 경기도도 사업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 경기도 도비하고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그 기업 외곽에 있는 사업비는 저희가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선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예, 이런 예산 좀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좀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우리 안성에서 사업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예, 지원을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원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창조경제과가 명칭이 뭐였죠? 지역경제과였습니다. 예, 지역경제과.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창조경제과로 이제 이름을 바꿔 다를 때는 어떤 일신화되는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창조에 대한 뭐 단어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이제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
두 번째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듦. 뭐 이거하고는 뭐 우리 창조경제하고는 해당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따위를 이룩함. 창조경제과, 지역경제과 또 뭐 허가계도 있었나 이런 직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인허가도 이제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이제 해줘도 욕 먹고 안 해줘도 욕 먹고 안 해준다고 뭐 소송한다 그러고 해준다고 해서 소송한다 그러고 또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으신 줄 압니다. 제가 좀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금까지 사람을 가장 죽게 나쁘게 많이 만든 게 뭘까?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람도 많이 죽고 장애인도 많이 만들고,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자동차 만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단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문명의 혜택을 누렸고, 예?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기업이 들어오면 뭐 오수, 폐수, 매연,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차를 타고 된 나중에 뭐 성능을 개발한다든가 속도 제한을 어떤 뭐 법적으로 한다든가 사람을 치웠을 때 뭐 어떤 법대로 처벌했는 이런 게 후속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차를 타지 마자, 차 만든 놈을 단죄하자 이런 기회는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적극 행정을 해야 되고 기업 유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는 뭐 그런 분에 대한 뭐 어떤 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기업 유치하면 그 일종의 좀 사례금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줘도 좀 보상이 될까 위로가 될까 말까 했는데 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 민원관 이런 데 보면 우수 공무원 시상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별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강이 그게 좀 된다 해도 사실 공무원분들을 위로한다는 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면 안 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소극적으로 되게 되고, 지금도 뭐 제 건 아니지만 서류가 뭐 허가 안 내줘가지고 공무원이 이제 이 안성시청이 패소가 된 건데, 솔직히 이 피고가 되든 원고가 되든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건 피곤한 겁니다. 자잘못을 떠나서. 근데 공무원분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했는데, 예? 피고가 돼서 또 뭐 문책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어떤 공무원의 입장에서 엄청 중립하게 뭐 잘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은 경찰서든 어떤 뭐 법원이든 오라가라 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예산 세워서 좀 위로도 되고 보상도 되고 많은 금액이 아닐지언정 그래야 우리가 적극 행정하고 기업 유치한다는 게 대내적으로 좀 선전도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좀 창조경제 가지고 유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시민 눈치 보랴, 기업 눈치 보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엊그제도 시정 질문했지만 너무 안성이 발전이 없다, 기업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에는 빠졌더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좀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질의응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인수 의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기 44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네. 저번에도 저기 의원님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저기 주 배관 공사 비용인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시골 같은 경우나 뭐 저기 한 경우는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걸 해놨는데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대책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40억 저기 가스 배관망 사업은 그 주변 삼천리하고 네.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그러니까요. 보조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 개인 집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 외곽의 안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걸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하는 거야, 공사를. 그러니까 그거를 다 쓰게 하려면 그런 분들은 혹시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네. 특별하게 그 저기 NS 팀장 송주입니다. 지금 거기 말씀하셨던 건 인입배관인데요. 그거는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 저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건 있습니다. 용제해 주는 거 이왕이면 하실 때 삼천주 골사랑 합의를 잘 봐가지고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는 거 맞게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시설은 해놓고 사용을 못하면은 그분들도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것처럼 좀 많이 관심을 가져갖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좀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페이지 2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 지금 안성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사실 많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우수 전통시장 견학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 어디를 방문을 할 건지를 생각해 두신 데가 있으시나요? 지금 저 올해 아직 저 상인분들 모시고 저희가 견학은 아직 안 했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이번 16일로 지금 예정을 해서 상인분들하고 해서 예. 지금 저 청주에 있는 그 시장을 견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는 어디 시장은 아직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정한 거고요. 네. 청주시장이 지금 갔다 오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글쎄 아직 저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우리 저 직원들이 확인한 바 거기서 저희가 가면 그 청주 그 상인회에서 그 모든 걸 설명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는 페이지 31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9억 천 예, 올리셨잖아요. 이 차양막이 위에 올라가는 그 햇빛 가리개 그런 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지금 저 중앙시장에 위에 있는 태양막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한지도 오래됐고 그 낡은 데다가 이게 이제 공기 환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들어가면 엄청 덥습니다. 그 이제 그거 그래서 좀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네네. 또 소방 화재 시에도 연기가 이제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데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앙시장을 가면 여름에는 사실 상당히 덥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내가 그걸 봤는데 스모그 폭인가? 스모그 폭을 이렇게 분사적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은 이 기온이 온도가 한 3도 정도 차가 내려가서 시장에 해는 데를 제가 어디서 봤었거든요. 그런 거는 구비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거는 요 사업은 이제 그건 안 들어가 있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하면 지금에서 온도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38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포함된 이제 복지시설 경로당 전기 사용량 절감을 해서 LED 등을 네. 교체를 하는 거. 그 등은 우리가 그 사계절 내내 쓸 수 있지만 그 냉방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혹시 이 경로당 사업을 하면서 혹시 여기다 태양광을 달아주셔서 태양광을 달아주면은 여름에는 냉방비를 많이 쓰니까 거기에 절감을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거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유,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저 NS 팀장 송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 경로당은 그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한 거는 저쪽에 그 축산에 있는 다사랑 지역아동센터에
그걸 지원한 사례가 있고 이 사업도 그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매년 그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신청이 되지는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몇 년 전에 그 환경과 쪽에서 네. 그 말씀하셨던 태양광 그 발전 지원 사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계속 매년 그 사회복지 아동시설에 한 군데 설치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경로당 쪽에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쪽은 또 창조경제과에서 달리를 하니까 협의는 그 부서랑 볼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적인 걸 따져보면은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예, 거거든요. 지금 팀장이 말씀한 것처럼 신청을 읍면동에 홍보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지금 신청이 좀 안 들어온 상태니까 저희가 더 알아봐서 네네. 신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페이지 46페이지에 보시면 이 LPG 안전 지킴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몇 세부터 39세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올해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우선 뭐 가스안전공사에다가 그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안전관리 지침 받아서 자격증도 나중에 취득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안전공사에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여기서 하면서 봉급 인건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 정도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좋은 것 같습니다. 요 보면은 근무 시간을 보면 3개월 이상이 5%고 1개월 이상이 3%고 이 써 있는 거는 어떤 거에 뭐 적용이 그, 돼서 이렇게 네. 사용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에 취업을 할 때 가점. 근데 이게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바깥에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사람들은 초인종을 눌러서 들어가기 힘들거나 아니면 안에서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를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건 아마 그 교육하면서 아마 같이 다닐 겁니다. 예, 그냥 그 청년을 뭐 별도로 보내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함께 같이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취업센터 일자리 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보면 잠깐만. 이게 아니다. 잠깐만요.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한경대학교 대학 일자리 지원센터. 여기 보면 지금 안성시에서 2천만 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금액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좀 더 증액을 해보거나 좀 더 방법을 다양하게 이렇게 구상을 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본 적은 없으시나요? 지금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연간 한 2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50%, 지자체하고 대학이 50% 부담해서 저희가 2천만 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건데 네네.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뚜렷한 실적이 없어가지고. 뭉쳐 있어서 저희도 좀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뒤 필요하면 좀 증액할 의사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센터가 생긴 거잖아요, 작년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내가 보기에는 그 자리를 잡는다 3년 정도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분들이 한번 잘 협의를 해 보셔서 제가 보기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황기태 의원입니다. 그 설명서는 8쪽입니다. 특례 보증 지원. 지난번 3회 추경 때 그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특례 보증 이게 실적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무슨 주 52시간 탄력근무제 그다음에 뭐 최저임금 뭐 인상해갖고 뭐 경기가 안 좋다 막 지금 이 얘기는 하고 이게 한간에 국민적인 뭐 여론을 막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지난번에 설명하신 대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나 그 중소기업 특례 보증에 그 저희들이 비용을 좀 보증을 더 높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시에서 왜 진작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나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이제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저희가 이제 올해 년도로 동결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1% 후반대 미친다는 여론도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좀 뭐 물가도 이제 오르고 임금도 인상되고 하니까 기업들이 이제 닥칠 우리 기업들이 더 큰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거를 당초 4억에서 한 5억 정도로 인상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뭐 재래시장 육성 이렇게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인 만큼 꼭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0쪽입니다. 전자에 설명하셨다시피 안성시 기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 이게 뭐 기업인 협의회만 연합회만 워크숍 비용하다가 여성 기업인들로 지금 워크숍 일정을 짰는데, 이 안성시가 사실 이 단체에 대한 이 지원한 비용이 좀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받아서 뭐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청년기업 연합회 만들고 사회적 기업 연합회 만들고 이런 데 워크숍 비용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물론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느 단체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해줘 하게 되면 앞으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의원님 말씀이 저희도 이제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당초 여성 기업인에 지원하던 워크숍 비용이 있었고, 또 이제 안성시 기업인 연합회라고 큰 틀에서 있는 연합회는 워크숍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연합회의 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세운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기업인 협의회가 어떻게 왜 꾸려졌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무척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해주지 마라 하면 또 이게 또 완전히 또 저 동네방네 방송 탈 겁니다. 그래서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전제하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건 해주되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0쪽 투자 유치 지원에서 그 산출 근거에 보면 실무 운영위원 및 갈등 전문가 활동비 했는데 구체적으로 갈등 전문가 활동비라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이게 이제 별도로 어디에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서요. 그 행안부 지침에 강사 수당 및 뭐 이렇게 자문료 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근거로 저희가 인용을 했고요. 그 일을 하루 4시간 정도를 활동하는 걸로 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설명서 25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전통시장 시설 정비 사업 해갖고 지금 4천만 원 이게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역은 어떤 겁니까? 정비 사업, 시설 정비 사업. 예, 경제발전팀장 한승규입니다. 그게 당초에 이제 올해까지 3,500만 원 썼었는데요. 내년에 500만 원 증액해서 이제 4천만 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 그 사업으로는 공중 화장실 물탱크 펌프 수리, 또 공용 구간 피난 유도등 수리, 축산시장 소방시설 긴급 수선 수리,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소규모 수리를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이제 500만 원 증액해서 4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통시장 그 환경개선 사업비도 그 매년 연체적으로 계획서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아까 전자의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전통시장에 그 수요자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오산에 지금 저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야맥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제 맥주를 만드는 그 교육도 전통시장 안에서 시키더라고요. 시장 안에서. 그래서 거기 상인위가 그 구성이 돼서 그 상인위에서 그 가판대 설치는 것까지도 다 상인위에 맡겨서 거기에서 다 그 위탁을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고 거기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무분별하게 네 거네 하지 않고요. 임대료 징수 그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상인위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깔끔히 정리 잘 되고 그래도 수제 맥주를 그 야맥 축제를 하다 보니까 각종 그 전국 지자체에서 수제 맥주의 전문가들이 만든 수제를 거기 와서 그 1년에 2번 하더라고요. 시판도 하고 그분들은 맥주만 팔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안주나 이런 것은 다 시장에서 구입해서 먹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처럼 우리 안성에도 뭔가 좀 이게 볼거리 먹거리 있는 걸 해서 전통 시장으로 찾아오게 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설 공연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 공연하는데 1위 공연이 아마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난성은 아마 좀 이게 적게 편성된 모양입니다. 한 20만 원 정도. 그래서 올해 정도 일단 시행을 해보시고 이게 네. 효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그 설명서 51쪽입니다. 일자리 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콘서트 캠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뒷장에 보니까 보상금에 청년 근속 장려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 근속 장려금. 네, 청년 3천만 원. 예,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하기 위해서 근속 장려금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3년 이상 그 우리 저 청사초롱 프로젝트에 의해서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 이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장기적으로 지역 그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있으면 저희가 5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1인당 5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과에 가장 그 일도 많고 민원이 많은 그 도시가스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종료지 못하고 지금 2월 시켰고요. 내년도에도 또 40억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안성시 도시가스 보급 확충된다. 저도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동북권에 주 배강만 그 사업을 하는데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배관 주 공급가를 끌고 가는데 설치해 놓으면 더 많은 민원 소요가 발생합니다. 난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많아야 되는데 그건 삼천리 도시가스 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1호 시민의 혈세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주종이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명확히 정립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몇 년 전에 그 안성시 도시가스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준 4,500만 원 정도 용역을 했는데도 앞으로 안성시가 도시가스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불을 보듯 환하게 민원도 더 많아질 것이고 좀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 안성시가 지금 수요가 많은 도시가스 공급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에는 지금 뭐 뚜렷하게 어디에 얼마 들어간다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안성시가 도시가스 공급 정책을 어떻게 할 그런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뭐 산술적인 그 수치만 나와서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공급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여기는 몇 킬로가 소요되는데 계산해서 얼마 이런 것은 이렇게 의미 없는 용역도 주었고 지금 안성시가 뭔가 큰 거를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냥 마음이 없어서 많은 일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용역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중복되지 않은 것만 조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3쪽에 근로자 그 후생복지 지원 부분에서 시설비 복지회관 시설물 보수해 갖고 3,600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게 노동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노총의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 그 공간 마련을 위한 시설비인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닌가요? 예, 지하실 천장, 보드, 또 화장실 요거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하실의 천장, 보드 네. 그거 다 교체하고 화장실 개보수하는 겁니다. 그럼 별도로 노동상담소 운영 설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시설 부분의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 그건 없습니다. 노동상담소 일단 첫 발을 뛰긴 뛰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튼 기업하기 좋은 안성도 좋지만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도시 안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강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지금 기업 수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최소한 자기가 노동한 부분에 대한 여튼 대가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튼 질서가 지금 만들어져야 하고 적지 않은 또 피해나 고통을 또 안고 사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쪽 노동 상담소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노동 상담소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 쪽 그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직영하는 방식을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길게 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서 노동 상담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그 챙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0쪽의 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기술 닥터 사업인데요. 이 도비 매칭으로 8,700만 원에서 1억 5,250만 원으로 지금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네, 경기도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네네. 네, 도비가 오르면서 우리 시비도 증액이 된 겁니다. 실제 그 뭐 기술 부분에 대한 지원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매년? 이건 성과가 좋은 사업이고요. 이거 경기 테크노에서 네네. 거기다 위탁해서 하는 네네. 사업입니다. 그리고 16조 아까 질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업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그 산단 위탁 운영비 지금 1억 증액됐고요. 환경 정비 사업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공단에서 올해 2019년도에는 5,700만 원의 공단 자부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럼 공단 자부담이 전혀 없이 그 전액 그 민간 위탁금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6,8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되면 지금 이제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돈이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산단 위탁 운영비도 지금 1억을 증가를 시키고 전반적으로 환경 정비 사업도 그동안 계속 공단에 자부담이 있어 왔던 거잖아요.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 없애겠다는 건가요? 시가 계속 보존을 해줄 거예요? 뭐 계속은 아니고 이번에 이제 계속 누적돼 왔던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공단이 또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제초 작업 한 번 하는데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5,700만 원 정도를 상시 2명을 써서 11년 내내 썼던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기업 공단의 자금이 자꾸 이제 잠식이 되니까 기금이 잠식되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게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충당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기업 환경 개선 사업 해갖고 또 3억 원이 있잖아요.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요. 네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저희가 하는 돈이고요. 기업들이 그 기업 내에서 하는 건 아까 이제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네. 저희가 하는 이 3억은 저희 시에서 그 기업의 이제 진입로라든가 배수 그 기업에서 나가는 배수로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환경을 고쳐주는 사업을 저희가 이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글쎄 일단 그 산단을 조성해서 저희가 이제 싼 값에 내어 주잖아요, 여튼. 그리고 여튼 공장이 입지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산단을 유지 관리하고 하는 일차적인 책임 주체는 안성시가 되는 게 맞나요? 계속해서? 저희 안성시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규모 산단이 많다는 겁니다. 네. 다른 시 마냥 큰 산단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소규모 산단이 지금 21개가 운영이 돼 있어서 경기도에 아마 최고일 겁니다. 산단 운영하는 개수로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관리공단에서 이 산단을 운영하기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거리가 원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워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비용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산단을 우리 시에서 꼭 관리해야 되냐면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산업단지 관리 주체는 저희 안성시고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의무는 저희가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뭐 제가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실제 여튼 이제 그 민간 위탁금이나 여러 그 제 경비가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제 기준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 환경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팀장하고 좀 많이 의논을 했는데 이게 21개 산단 앞으로 늘어나서 한 30개 산단이 되면 이 부분을 그 환경 이거 뭐 위탁은 운영은 운영 산단에서 운영한다지만 이 부분 환경은 저희가 해볼 생각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의논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배 이상이 그렇습니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도 이제 거의 뭐 관리공단도 용역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시설관리공단은 장비도 있고 인원도 있어서 접촉을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또 인원을 증원이 되니까 인원 증원이 되면 그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공단에서 이익금하고 이런 거하고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여튼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그 세출 세목이 좀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거 좀 별도로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3쪽인데요. 기업 지원. 지금 민간 병상 보조로 기업 제조물 책임 보험 지원해 갖고 3천만 원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어요. 예. 예.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책임 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안성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네네. 이제 잘못됐을 때 지난 그 뭐죠 침대 나돈 침대 같은 그런 것처럼 무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 책임 보험을 지금 기업들이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 기업들이 들고 있는 그 보험을 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 간다고 기업에서 그래서 그 보험금에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부를 부담하는 거예요? 예. 최고 100만 원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임보험을 지금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지원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 지원. 여튼 그 뭐 상위 법령이 있든 예,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건 예, 뭐 기업 지원 예, 있습니다. 팀장 그거. 추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 근거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네. 네, 상공회수법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상공회수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일반 기업체. 네, 네. 일반 기업체가 상공회수를 통해서 요 PL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험료의 2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29쪽인데요.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에서 매니저 채용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성시장은 월 190만 원이고 일축시장은 월 220만 원이고 이게 다르죠? 매니저요? 네. 예, 매니저가 처음에 선정이 되면 네. 그때는 이제 도비 보조가 같이 됩니다. 아, 첫 해에? 예, 첫 해만.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저 일축이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안성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 시비로 2,2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일축시장 같은 경우에 220으로 첫 해 나가다가 1년 지나면은 도비 지원금 빼고 급여가 낮아져요? 네,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네, 경제활성화팀장 한승기입니다. 일축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도비가 지원되는데요. 도비 40%, 시비 40, 도비 50, 자부담 20% 해서 월 22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네. 요게 딱 1년이 지원이 되고요. 네. 그 다음 해부터는 그 도비 지원이 끊깁니다. 예. 끊기면서 그 시장 바우처 사업 지원 사업 인건비 안내라고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줍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월 194만 원인데 먼저 보조금 심의에서 190만 원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네.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실제 일축 같은 경우는 올해 220이 지급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더 다운이 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로기준법에서도 지급되던 급여가 다운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지역화폐 35쪽입니다.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인센티브 지원금 3억 3,70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예. 예, 또 실적 보니까 일단 일반 발행이 정책 발행을 좀 넘어섰네요. 네. 예, 뭐 전체로 조금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 국도비 매칭 이외에도 별도의 시비 편성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이제 일정 정도 안정 궤도에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제 별도의 시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예.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네. 내년도 예산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혹시 이제 뭐 국도비나 또 네, 있으면 교부금이나 여기 있으면 한번 또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9쪽인데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네,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더위 쉼터 이용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전기 요금까지 지금 3개월분을 계상해갖고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한 지금 10가구 계산을 하신 건데 예. 이게 선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선정은 이제 복지정책과하고 저희가 합의해서 네. 그 선정은 저희가 하질 않고요. 우리 아마 경기도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글쎄 이게 어떤 수요는 좀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산 편성은 또 많지 않은 거여서 실제 여튼 이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여 여튼 민원의 소지 이런 것들이 좀 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좀 앞서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서 네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네네.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